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가야세간의 상현이 코코시보가 탄지로의 스승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 에필로그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와 코코시보가 힘을 합쳐 무장과 혈기들을 전부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끝난 후 모두가 피로에 쓰러졌고 한동안 모두가 쉬고 있다가 전부 체력이 돌아왔을 때 우베야시키 당규는 마지막 주합회를 위해 소집을 했죠. 그동안 목숨을 걸고 혈기와 싸워주고 끝내 승리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하도 축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들과 함께 회의를 할 사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상현이 코코시보에 대해서였죠. 그의 원래 이름은 치이쿠니 미치가츠. 그날 때 초대 월주이자 마지막 월주였으며 그는 태초의 전집종호 사용자인 요리치의 형이었으며 그 당시 귀할대에서 엄청난 실력자였지만 주들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혈기로 변절한 자이며 당대 우베야시키 당주의 목을 벤 자이기에 귀할대에서 그의 이름을 파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에게 들어보니 그는 자신의 변절을 평생 후회하며 무잔을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쏟았으며 결국 그의 도움으로 무잔을 잡은 것이 다름없으니 그의 이름을 귀할대의 역사에 다시 넣을지를 고민 중이라고 했죠. 그러나 주들은 모두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고 가장 먼저 염주교주로가 그가 무잔을 상대할 때의 뜨거움은 어떤 검사보다도 훌륭했으며 이렇게 탄지로를 뜨거운 남자로 키워냈으니 그는 이미 훌륭한 귀할대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음주탱겐 역시 동의하며 그의 검술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화려했다고 그에게 검술을 배우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칭찬했죠. 충주 신호부는 그의 정보 덕분에 언니 카나의 복수와 무잔을 공략하는 데까지 수월했으니 저도 찬성입니다 라고 했고 수주 기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현을 했죠. 암주 교메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400년 동안 겪었을 마음의 고통과 그 무게감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그를 한편으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연주 미치리는 저도 결국에는 우리의 편에 서서 도와줬으니 찬성해요. 인간이었을 땐 되게 잘생겼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얼굴을 붉혔죠. 사조 오바나이는 미치리가 그런 말을 하자 곧바로 그 녀석 마음에 안 드는군 이라고 했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녀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잔을 이기지 못했거나 이겼어도 몸이 성한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풍주사이미는 혈기를 인정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혈기 녀석보다 무장에게 더 데미지를 못 입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 녀석이 그저 혈기로 있는 것보다 귀살되어야 자존심이 덜 상하기에 찬성을 한다고 했죠. 하주 무이치로는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했고 일주 탄지로는 그는 내 가족을 죽인 원수이지만 그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라고 내 가족들이 희생함으로써 나는 수천, 수만 명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는 훌륭한 귀살대원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우베야시키 당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초대 귀살대 호흡을 가진 주들의 이름 1대1주 치이쿠니 요리이치 바로 옆에 1대 월주 치이쿠니 미치카치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베야시키 당주는 이제 죽여야 할 혈기는 없으니 귀살대를 해체하겠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준 담례를 준비했다고 주들에게 상자 하나씩을 줬죠. 그 상자에는 어떤 약과 많은 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은 무엇이냐고 묻자 옆에 인간이 된 타마요가 나와 설명을 했죠. 그 약은 반점의 부작용을 없애는 약으로 반점을 받았을 때 신체 능력 향상을 없애면서 반점으로 인한 단명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자신 인간이었던 시절에 반점의 부작용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고 자신이 부장을 퇴치하기 위해 섭외하려고 했던 카마도 탄주로가 반점으로 인한 단명을 하는 모습을 보자 다시는 그런 일 때문에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타마요와 반점 부작용을 없애는 약을 만들었고 최종 국면이 끝난 이후에 반점 받은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었다고 했죠. 그렇게 주들은 단명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었고 우베야시키 당주가 준 큰 돈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해체를 선언하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던 이들 우베야시키 당주는 조용히 무이치로에 다가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호흡 초대 호흡을 가진 주들은 자신의 검술 형태를 기록해놓았고 월주였던 미치가츠도 달의 호흡을 기록해놨었는데 지금껏 그것은 봉인해온 상태로 다른 호흡의 검술은 모두 계승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지만 미치카츠가 죽은 지금 달의 호흡에 계승자만이 없는 상황이니 혹시 그의 후손인 네가 달의 호흡을 계승해보지 않겠냐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수락했고 달의 호흡의 기록을 읽으며 수련하기 시작했죠.
무이치로는 천재성이 뚜렷한 검사였기에 금방 달의 호흡을 익힐 수 있었고 자신의 몸에도 오히려 안개의 호흡보다 더욱 잘 맞고 강력한 검사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인간이 된 네즈코와 함께 자신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 죽은 가족들을 추모한 뒤 그 집을 정리하고 우부야시키에게 받은 집으로 이사를 했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귀살대가 해체한 후 따로 갈 곳이 없는 처지였기에 그곳에 함께 살게 되었고 이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탄지로의 집과 가까운 나비저택에도 자주 놀러가며 왕래를 했는데 시노부는 나비저택을 하나의 의원으로 만들어 개방을 했고 돈이 없는 노약자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해주며 봉사를 했고 탄지로는 곳에 자주 놀러가 함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둘은 남몰래 뒷마당에서 꽃을 함께 보고 있다가 콩알룬즈들에게 들켜 콩알룬즈들이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자 카나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혈기와 싸울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콩알룬즈의 뒤에 다가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고 콩알룬즈들은 순간 기겁하며 쭈글쭈글해졌죠. 그때 부엌에서는 몰래 아오이와 이노스케가 히히덕거리면서 쟤네 걸릴 줄 알았다니까? 이라고 하다가 둘의 눈이 마주쳤고 그들도 뭔가 묘한 기류가 흘러 아오이가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지로의 집으로 무이치로가 찾아왔는데 탄지로에게 자신의 달의 호흡을 봐주라며 누구보다 코코시오의 달의 호흡을 많이 봐온 탄지로에게 조언 겸 함께 수련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탄지로는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과 대련하며 굉장히 오묘한 기분이 들었고 둘은 칼을 맞대면서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수련하고 있을 때 네지코아와 시원한 물이라던가 차라던가 간식을 내어다 줬고 무이치로는 상냥한 네지코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꼈죠. 그러자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혹시 집에 가면 누군가가 있느냐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아무런 가족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혼자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다면 매번 왔다 갔다 하기보단 수련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다같이 왁자지껄하게 사는 게 더 재밌지 않겠냐고 말해요. 무이치로는 뜻밖의 제안에 살짝 당황을 했지만 옆에 네지코가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기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처럼 살게 된 이들 제이치는 한동안 콩알룬즈들에게 둘러싸여 그녀들에게 장난치는 것에 맞들리게 되었고 항상 그녀들과 투닥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제이치는 나비여택 근처 숲에 숨어 콩알룬즈들에게 장난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멀리서 시노부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시노부의 평소 가식적인 웃음이 아닌 찐으로 웃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몰래 다가가 봤습니다. 그렇게 가보니 그곳에는 수지였던 토미오카 기우가 있었고 기우와 시노부는 손을 잡고 있었죠. 제이치는 그 엄청난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힉 하며 놀랐고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밟아 부스럭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이치는 이러다 들키겠다 라고 생각 후 도망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뒤에는 어느새 시노부가 웃으며 칼을 꺼내들었고 제이치에게 아쉽지만 당신 오늘 죽어야겠네요 라고 말했죠. 제이치는 엄청나게 신음땀을 흘리며 오늘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고 시노부는 마니를 발설할 시에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독을 온몸에 꽂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어느 날 마을에 마실에 나갔다가 어떤 커다란 저택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 저택은 악덕 야쿠자들의 본거지였는데 누군가가 들어가 다 박살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몸에 먼지를 털어내며 두 남자가 나왔고 그는 풍주 사네미와 그의 동생 게냐였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놀라며 아니 사실 예상은 했지만 야쿠자가 되어버린 건가요? 라고 했는데 사네미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 저 녀석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과도한 자리세를 요구하고 자꾸 괴롭히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혼쭐을 내주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그렇구나 그런데 설마 다 죽이신 건 아니죠? 라고 물었고 사네미는 그냥 뼈 몇 군데만 부러뜨려 놓은 정도라고 하자 탄지로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사네미 성격상 칼로 야쿠자들을 갈갈기 찢어버렸을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네미에게 어떤 주민이와 정말 감사하다고 하며 혹시 당신이 아랫마을에 있는 악덕 야쿠자들을 박살내버린 사람과 동일인이냐고 묻고 사네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죠. 아랫마을에서도 며칠 전 어떤 사람들이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며 거대 규모의 야쿠자 집단을 쓸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했고 그 말에 사네미와 탄지로는 랭고쿠 저택을 찾아가 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랭고쿠 가문이 있었기에 뭔가 그 당사자가 누군지 예상해 갔었던 것이죠. 쿄조로는 이들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반겨줬는데 사네미가 며칠 전 야쿠자 습격 사건의 범인이 너냐? 라고 묻자 쿄조로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놀랐고 며칠 전 미치루야 오바나이가 자신의 집에 함께 놀러와
사실 둘은 예전부터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음을 말해주러 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미치리는 쿄조로의 제자였기에 엄청나게 친했고 오바나 역시 쿄조로의 아빠 신주로가 자신을 어린 시절 구해준 인연으로 쿄조로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말하려고 온 것이었죠. 쿄조로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한참 맛있게 먹던 도중 야쿠자들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려 손을 좀 봐줬는데 자신들의 복수를 해주라며 자신이 소속된 야쿠자들을 전부 불러오는 바람에 미치리, 오바나의 쿄조로 이 세 명에서 그들을 혼내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혈기가 없어진 이 세상에도 여전히 선량한 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녀석들이 참 많은 것 같다고 이참에 다시 모여 그런 못된 녀석들을 잡아 혼내주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렇게 주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모든 주들이 우부야시 저택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나쁜 녀석들이 많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검술도 아깝기도 하니 우리의 재능을 가장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식으로 활용하고 싶다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의 우부야시키 당규는 좋은 생각이라며 이젠 혈기를 말살하는 귀살대가 아닌 악을 말살하는 악살대가 되어 선량한 이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인간이만큼 진검으로 베는 것은 삼가하고 특수한 목도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렇게 주들은 다시 모여 최강의 조직이 되었고 전국에 있는 나쁜 흉악범이나 현상수배자 그리고 야쿠자들을 혼내주게 되며 위상을 뒤덮였습니다. 아무리 나쁜 인간들이 때로 덤벼들어도 한 사람의 주조차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 중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공격을 뽐내는 2대 일주인 탄지로와 2대 월주인 무이치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형제와도 비슷했고 그 모습은 코쿠시보가 꿈꾸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후에 탄지로는 카나와 결혼해 아이를 낳아 자신의 해외 호흡을 계승시켰고 무이치로는 네리코와 결혼해 아이를 낳아 자신의 달의 호흡을 계승시킨 후 그들의 후손들은 언제나 함께함으로써 요리이치와 코쿠시보 형제가 하지 못했던 바람을 이루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6회에 걸쳐서 코쿠시보가 탄지로의 스승이었다면 가상 시나리오가 전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이번 주 내내 이 시나리오만 제작하고 어떤 전개가 좋을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 에필로그 컨텐츠는 예전에도 몇 번 제작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개별적인 에필로그였고 이번에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주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전개를 짜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나리오 전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